자, 이제 문답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관상상품은 세 가지를 보는데 생기는 것, 머무는 것, 소멸하는 세 가지 모습을 이제 보는 품이에요. 세 가지 모습은 이제 변하기 때문에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변하는 세 가지 유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고 무의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생기는 거, 머무는 거, 소멸하는 게 마치 인간의 생로병사하고 똑같거든요. 생로병사는 함이 있는 법이니까 유의법이에요. 근데 잘 따져 들어가 보면은 이 다함이 있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일 뿐이지 생도 원래는 유의가 아니고 주도 유의가 아니고 멸도 유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공부함으로 해서 잘못된 생각은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하면은 자, 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하는 것은 공하다. 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공하다. 여기에 많이 한다고 하는 것, 생각 빼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공하다 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렇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가 공하냐? 생각이 공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공하. 그래서 공은 모든 견해가 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네 생각이라는 거지.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원래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공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 있는 걸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중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견해들이 다 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견해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안 하고 실체가 있다는 게 공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공하다 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도 공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그 생각이 비어있다는 그 생각조차 비어있다는 그 생각이 공함에 초점 맞춰야 된다. 그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뭘 근거로 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생기고 모든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현상이 사라진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이 공하다 하는 것은 마음에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상태가 탁 되어버리면은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의 힘에 의해서 그때 공성이 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는 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론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답을 보십니다. 138페이지. 내가 이미 생한 것이 생한다거나 아직 생하지 아니한 것이 생한다거나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이 생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연이 합하여 생함이 있는 것이란 말이다. 자, 답한다. 그대가 비록 그런 말을 하지만 이 역시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자, 여기에 이제 이미 생했다 하는 과거고요. 아직 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하고 있는 중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들어서 이 질문자가 들어가지고 이 생한다와 당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다 이래서 인연 합에 의해서 생하는 것이라 말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연 합에 의해서 생긴 생은 실체가 없어요. 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자는 인연 합에 생긴 생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있다,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하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그런지를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죠. 그대가 비록 그런 말을 하지만 이 역시 옳지는 못하다. 왜 그런가? 자, 한문본.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이 생한다고 하는 것. 이런 일이 이미 성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인연이 모인 그때 생할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인연 하합이 생한다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이 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 생하고 있는 중에서 생한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인연 하합에서 생긴다 하는 말은 틀렸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 지금 생하고 있는 중에서 생한다 하는 것은요, 인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산스크리트어를 보죠. 발생의 현장에서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이 이것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발생을 연하여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이랑 중이 것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이건 이제 산스크리트어권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이 생하고 있는 중에서 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생하고 있는 중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어떤 얘기예요? 작용하지 않을 때는 발생하는 연하에서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이제 청목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이 생한다는 주장이 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논파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째 다시 여러 가지 인연이 합함으로 생이 있다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 인연이 갖춰져 있건 아니건 모두 생과 덕을 똑같이 논파된다. 자, 이 말은 뭐 생하고 있는 중이 생한다 하는 자체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여러 인연이 갖춰져서 생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인연 하합이 생한다 하는 말 맞아요.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인데 인연이 갖춰져서 생한다 하는 것도 생하고 있는 중에서 생한다 하는 걸 들어가지고 인연 하합에서 생한다 하는 말은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연 하합에서 생긴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전제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 그 전제가.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생하고 있는 중에 생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생하고 있는 중인데 뭐가 생겨요?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좀 생하고 있는 중에 뭐가 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인연 하합에 의해서 생긴다는 말을 그거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설명이 그런 이야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이 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각가지 이유를 들어놓은 파일 이거 얘기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이 갖추어 있건 아니건 모든 생각으로 똑같이 논파된다. 다시 설명해 보자. 한문본 만일 법이 여러 가지 인연에서 생긴다면 이것은 곧 정멸한 성질일 것이다. 자, 이게 인연에서 생하는 게 왜 정멸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등식이 그러죠. 인연 이꼬로 정멸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자, 정멸은 열반의 다른 이름이에요. 열반의 다른 이름이고 또 이건 바로 공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적이고 뭐가 멸이냐? 번뇌가 고요해진 거고요. 뭐가 멸했냐?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고 멸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견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 소멸이죠. 번뇌는 뭐 중에서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견해가 있을 건데 그런 게 다 번뇌가 소멸하면서 이 견해도 다 소멸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아닌 모든 견해는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가 정멸해졌느냐 하면은
인연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선 자아를 부정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 자아는 이 자기를 얘기하지만은 자성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외에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 이걸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정멸한 거예요. 자아가 정멸하고 자성이 정멸했기 때문에 정멸을 맞습니다. 왜? 인연에는 자아가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아라고 여기에 보면은 자성하면은요, 자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요런 말이죠. 무자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아가 없다 하는 거는 무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아가 인연이고 무자성이 인연이에요. 그래서 정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정멸한 성질일 것이다. 그러므로 생과 생시 이 두 가지는 모두 정멸이다. 그랬어요. 정멸이라 하는 것은 생도 자아가 없고 자성이 없고 생할 때도 자아가 없고 자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과 생시 이 두 가지 모두 정멸이다. 그래서 좀 착각을 해가지고 생도 없고 생시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생도 없고 생시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생과 생시가 그냥 정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경우 많아요. 공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형상 그대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 자체가 공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 무로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과 무는 다른 거예요. 공이는 내재하는 무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 찻잔이 있으면은 찻잔이 없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찻잔을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형태 그 자체 그냥 비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왜 비어 있다고 하는가 하면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찻잔은 여러 가지 흙이라든 물이라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안에 어떤 내재하는 어떤 실체성이나 주재하는 자는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찻잔은 그런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 아니 이거 왜 자꾸 향수를 자극하게 하지? 네? 그렇지. 그런데 이게 향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스크리트본 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자성으로서 정멸이다. 자성 나오죠? 자성 맞죠. 그러므로 생시도 정멸이고 또한 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자아와 자성을 부정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연을 이야기한다. 부정되는 것이다. 그럼 이건 역설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생할 때 생한다고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 뭐가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하는 걸 또는 자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당신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연화합에서 생긴다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청목 스님 말씀 또 들어보죠.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한 법은 실체가 없기에 자성이 없기에 정멸하다. 정멸한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어느 도단이고 모든 희론은 멸한 것을 말한다. 희론이라 하는 모든 견해를 얘기하는 거죠. 견해가 없는 것이 공이에요. 정멸이 다른 의미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인연이라는 것은 실을 인연으로 하여 옷감이 있고 갈대를 인연으로 하여 돗자리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말한다. 만일 실이 자기 스스로 정해진 상이 있다면 삶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리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해진 상이 있다면 뭡니까? 삶에서 이 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에서 실이 나온다 하는 것은 실 자체가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니까 애가 태어나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존재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 세계는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고 현실이 있다, 자성이 있다, 실체가 있다 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면 허무주의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한 가르침은 심오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히 제가 이런 공성을 체득하게 하려고 그 차 명상법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시한 건데 그런 것을 단지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명상을 통해서 체득해 가는 것이 훨씬 공성을 이해하는데 더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감하게 그냥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말만 딱 집어넣었지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와서 다시 그것을 풀어가지고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자신감이 붙어서 감히 이제 손을 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만일 옷감이 자기 스스로 정해진 상이 있다면 실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실에서 옷감이 나오는데 옷감이 정해진 모습이 딱 있다면 실이 필요 없잖아요. 왜 실에서 옷감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실에서 옷감이 나온다는 말은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체 성품이 없다. 자성이 없다 하면 자체 성품이 없다. 이런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에서 옷감이 나오고 삶에서 실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실도 그 정해진 성품이 없으며 옷감도 그 정해진 성품이 없다. 그냥 쉽게 말해가 부모의 애가 태어났다면 애는 자성이 없죠. 자체 성품이 없어요. 그러나 애 입장에서 역시 부모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성이 없는 존재고 자아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자아가 없다니 그러면은 뭐 우리는 인생 살 가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아가 없습니다. 그 말은 자아가 있어서 보고 듣고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아가 있다는 생각일 뿐이지 실제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자아에 집착해서 자꾸 자아를 내세워가지고 자아가 없다 하는 말이 잘못됐다고 논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 습이 들었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게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 나의 제자들 출가자들은 옥닭과 같고 신도들은 중간닭과 같고 그 똑똑한 외도들은 자갈밭과 같다. 그럼 그만큼 이 옥닭은 뭐 대충 갈아도 곡식이 잘 거두지고 중간닭은 조금 더 뭐 노력하면 되는데 외도의 밭은 장어밭이라서 그렇게 노력해도 소득이 별로 없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잘못된 견해에 입찰리 있는 사람들은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실로 그 정해진 성품이 없으면 옷감도 그 정해진 성품이 없다. 이는 마치 불이 연료의 인연과 화합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자성이 없는 것 같다. 불이라 하는 것도 이 연료와 인연이 돼야만이 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기 남편이라든지 또 부인이라든지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좀 증명하는 거죠. 여기 얘기하자면 즉 연료가 없으므로 불도 역시 없으며 불이 없으므로 도대체 연료라는 것도 역시 있을 수가 없다. 자, 불과 연료는 없어요. 서로 탁 만났을 때 이건 불이고 이건 연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무상을 기준으로 각은 지나갈 수 없고 비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를 하는 기준으로 해서 불 자체가 혼자 졸지 못하고 연료 자체가 혼자 졸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없고 연료가 없어요. 그 둘이 탁 만나면 이 불이고 연료다 탁 하는 거예요. 아, 그때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무상적공이라는 말을 써요. 아, 예, 무상적공. 가스불이 그러네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안약에서 이 얘기하는데 항상 공성을 이야기할 때는 무상을 들어야만 공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상이 이 비밀의 문과 같은 드러나 있는 비밀의 문이에요. 깨져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론에다 반드시 이 무상을 들어서 공성을 설명하면 여기서도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론을 만 한마디로 다 하라 그러면 무상적 공이에요. 논리 전개는 무상을 갖고 전개를 해서 공성을 증명해내는 방법습니다. 이게 이제 중론의 특징이에요. 얘기해서. 스님이 흔해 든, 네. 무상한 자, 연료가 없으므로 불도 없고 불이 없으면 연료가 없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즉 연료가 없으므로 불도 없으면 불이 없으므로 도대체 연료라는 거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과 연료가 동시성이에요. 같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인연에서 생한다는 부분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으므로 공한 것이 맞지. 아지랑이가 그 실체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위 개송에서 생과 생시 두 가지가 모두 정멸하다고 한 것이니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이 생한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자, 생하고 있는 중에서 그 생시라는 말이죠. 생할 때 생한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그러다 비록 각가지 생의 상을 성립시키려고 하지만 그 모두가 희론에서 정멸의 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생이라 하는 상을 자꾸 성립시키려고 한다. 이게 실체가 있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불과 연료를 들어가지고 봐라 이건 아니다. 불도 없고 불도 없고 연료도 없지 않느냐. 그건 생 자체가 왜 뭘 생긴다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냐. 이렇게 하면 탁 청목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좀 청목스님이 주장하는 공을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만 이걸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연적 공입니다. 인연적 공. 인연적 공을 얘기했어요. 인연적 공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중론에서 주로 하는 것은 무상적 공입니다. 인연과 무상은 뭐 같은 뜻이에요. 말만 다르지. 무상은 시간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인연은 공간의 연기라든 이런 건 공간의 측면이 있어요. 인연도 공간의 측면이 있어요. 이 관계성이죠. 봅시다. 자, 묻는다. 과거, 미래, 현재 3세의 구별은 결정적으로 있어서 미래세의 법에 생할 인연을 얻으면 꼭 생하게 된다. 그런데 어째서 생함이 없다고 하느냐. 자,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거 다 적었죠? 네. 무상적 공, 인연적 공. 이거는 여러분의 인연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공을 증명해낸다는 건 굉장히 그 탁월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수학 공식과 같은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질문자의 오류는 뭔가 하면은 3세가 결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래세의 생활 법을 인연을 얻으면 곧 생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 이거는 설치 유부의 주장과 같아요. 그럼 요 그림을 그려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빛이고 요거는 필름이에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렇게. 이 필름이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빛을 통과하면 필름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돌아가면 이 빛이 이제 이렇게 쭉 비치면 스크린이 나타나요. 스크린. 그럼 요거는 이제 위 거는 과거로 보고요. 요거는 이제 미래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가 돌아가면은 필름이 이렇게 한 바퀴 쭉 이렇게 돌면 미래로 보죠. 계속. 그러면은 빛이 쭉 비치면은 여기 이제 뭐가 생겨? 현재가 나타나는 거죠. 현재. 그래서 요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지 않느냐. 있으니까 다음에 이 미래세 그 법이 생길 인연이 되면은 곧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로 이제 미래로 가게 되면은 미래의 법이 어떻게 한 바퀴 돌고 올라올 때 이 빛이 쭉 비침으로써 현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 이제 중간학파에서 부정을 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결정적으로 있다고 하는 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지 유부의 학설을 뭘 이야기한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세 시류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실제 있다. 이걸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아는 공하지만은 법은 있다. 아공 법률하는데 이 법률가 3세 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학파에서는 부정하는 거죠. 아니다. 그림을 내 잘 못 그렸어. 그렇지만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빛을 쭉 비추면 필름이 돌아갈 때 그 빛을 쬐서 현재가 나타나는 거로. 비유를 쓰자면 그런 거죠.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얘기. 그렇지만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겁니다. 그 답한다. 만일 미생인 법이 생기지 않는 법이 있어서 생함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법은 이미 미리 존재했는데 또다시 생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미생의 법, 아직 생하지 않는 법, 미래에 생하지 않는 법이 있다. 이게 있어서 뭐가 생긴다면 그거 이상하지 않는 얘기죠. 아니 미생의 법이 있었는데 생각할 게 또 뭐가 있느냐. 법이 미리 존재하는데 생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예, 지금. 그럼 틀렸다는 거죠. 왜? 미리 생기지 않는 법이 이미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있는데 뭐 생길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3세 결정기 있어가지고 미래세에 생활 인연을 만나면 생긴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틀렸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본 만일 무언가 미생의 존재가 어딘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생하리라. 그러나 그런 존재가 없는데 무엇이 생하겠느냐. 미생은 뭡니까? 미래생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생인데 이런 생이 존재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시 생이 난다 하는 말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 하는 게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복 스님도 그걸 얘기합니다. 만일 미래세에 미생의 법이 있어서 그것이 생하는 것이라면 그 법은 이미 존재하는 꼴이니 다시 생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미 존재하는 법은 또한 생할 수는 없다. 생긴데 뭐 또 생겨요. 말이 안 됩니다. 태어난 아기가 다시 태어납니까? 태어났는데 왜 또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얘기야. 그러면 태어난 아기가 다시 태어난다 이러면은 태어난 아기가 다시 어머니 자고 되돌아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얘기하자면. 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무상이라는 무상적공인데 무상이라 하는 것을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없다고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자, 그 묻는다. 자,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미래라는 것은 비록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라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띠지고 있지는 않다. 이 사람은 주장하는 뭡니까? 미래는 존재한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오지 않는데 뭐가 존재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미래는 존재한다고 잘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는 존재하지만 현재와 같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고 자꾸 이제 때를 쓰는 거죠. 말은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꼼꼼히 따지면 이치에 안 맞거든요. 말은 그럴듯하면 하면서도 이치에 안 맞는 것은 되게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만일에 남 등쳐먹는 말로 쓴다면 그건 사기꾼이고, 이건 사기꾼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 그렇게 미래에 잠재해 있다가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있는 건 아니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자, 답한다. 현재의 모습은 미래 속에 없다. 현재의 모습은 미래 속에 있습니까? 오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걸 왜 잠재되어 있다고, 잠재되어 있는 걸 자꾸 미래가 그렇게 하는 얘기죠. 만일 없다면 어떻게 미래의 생법이, 생하는 법이 생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이와 반대로 만일 있다면은 미래라고, 즉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이름하지 못하니, 만일 있다면 미래로 갈 필요 없잖아요. 현재 아닌 얘기죠. 응당 현재라고 불러야 하리라. 그런데 현재가 또다시 생할 수는 없다. 왜? 현재는 생할 수는 없어요. 생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의 모습의 미래 속에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양자가 모두 생이 없기에 불생이다. 그래,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름하지 못하니 응당 현재라고 불러야 하리라. 그런데 현재 또다시 생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또 그들은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이 생이 얻으니 타자를 생한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설명해보자. 자, 이제 이게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생이 다른 걸 또 생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가 태어나기도 바쁜데 태어나는 중에 또 다른 걸 또 태어나게 하지? 이런 말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이런 걸 여러분 잘 가려내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진리를 가려내는 힘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명료하다 이렇게 명료하다. 그리고 또 날카롭고 예리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칼에 비유합니다. 명료하게 잘 가려내는 것은 전부 다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는 칼에 비유하는 거죠. 누가 어제 질문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처음 보는 분인데, 예, 반야. 반야가 뭡니까? 지혜. 그럼 또 지혜는 무분별이 아닙니까? 무분별. 이렇게 이제 물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 반야락하는 말 속에는 분별이 들어가고 분석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분별의 지혜로서 무분별의 지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반야락하는 분별이 또는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왜 거론하느냐 하면은 성가에서는 무분별의 지혜를 얘기하지 분별의 지혜를 얘기를 안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반야는 분별이 있다 얘기하면은 그 거짓말이다. 그 당신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다 명명백백 아는 거니까 불견 사전 속에 반야락하는 항목을 찾아보시라. 그러면은 그 안에 분별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어 다 못 얘기를 했는데 반야에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명입니다. 무명을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무지라고 해요. 알미 없다. 무지라 하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사리 분별 못하는 걸 무지라고 해요. 멍하는 거, 멍청한 상태, 혼침이 빠져있는 상태 다 무지 무명이에요. 사람은 깨끗하고 착하고 좋은데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사리 분별 못해가지고 우유부단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건 다 무지에 희단계는 무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고 이고 이렇게 손을 짝짝 끄듯이 정확하게 잘 요리를 하는 사람은 의식이 명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얘는 이 지혜가 있으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사리 분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끔. 그 이치에 맡긴 사리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사리 분별을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흑똑똑이. 맞아. 흑똑똑이라는 흑똑똑. 또 사이비라고 사이비. 네. 비슷하지만 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공부만 했거든요. 네. 그렇게 소심하다, 세심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분별을 소심하다 하는 거는 몸살이는 소심하다. 세심하다 하는 거는 세밀 반응하는 게 아니 섬세하게 반응한다. 세심하다. 무슨 일을 보고 하든 아주 세밀하게 반응하는 사람, 세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얘기하자면. 그건 이치 밝고 사리 분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는 세속의 지혜고 반야의 지혜도 사리 분별을 똑같이 분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 이빠사나를 이야기할 때 인연 생멸을 잘 분별하는 게 이빠사나다 이래서 인연 생멸 원인과 조건이 생기고 사라지는 걸 잘 분별하는 것, 그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사리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사리 분별을 잘 하되 명쾌하긴 하되 사이비가 되면 안 되고 흑독대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우리 중문 공부하게 되면 사리 분별을 잘 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는 전부 이파사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에도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죠. 문, 사, 수. 그래 이제 해를 붙여가지고 문 소성의 반야, 사 소성의 반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 삼해락한 이빠산나에 속하지만은 또 한편 이것이 사마타관의 전제가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해는 뭔가 하면은 본문을 이제 듣는 청문의 힘을 얘기합니다. 뭘 듣느냐? 공성에 대한 본문을 듣는 거. 사해락하는 거는 이거는 사유의 힘이라고 해요. 사유의 힘. 사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공성에 대한 사유를 했을 때 일어나는 지혜를 얘기해요. 수해락 얘기하는 것은 비로소 이게 내가 그 청문의 힘과 사유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응념의 힘을 얘기합니다. 응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앞에 내가 사유하고 들었고 공성을 들었으면 공을 딱 붙들고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놓치지 않는 걸 응념의 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정지의 힘이 있어요. 정지의 힘은 바르게 아는 건데 뭐가 혼침이고 뭐가 들뜨는 것인지 바르게 알아요.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찰나삼매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의 힘, 마지막에는 숙달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응념, 정지, 정진, 숙달의 힘은 전부 수해에 속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문해와 사해를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총 합하면은 6단계인데 이 6단계가 사마타 수행법이에요.
그 대성 삼마터는 기본적으로 뭐가 3회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해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 대성의 삼마타예요. 말하자면. 소성의 삼마타가 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거는 문해숙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서 공성을 이해하고 공에다가 내가 계속 이 초점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사유하면은 초점이 겨냥해서 초점, 그러니까 공성을 겨냥해 공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 겨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수행에서는 안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그리고 응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대성 사마타 수행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화두창구법도 대성 사마타 수행이라 할 수 있는데 화두창구도 역시 화두를 놓치지 말아라. 아니 그 응념의 힘을 합니다. 응념이라고 하면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가는 줄 모르고 서도 서는 줄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그냥 어제 하도만 실험합니다. 일상생활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거 다 그냥 놓아버리고 하도만 붙들고 있는 상태. 그래 정진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면서도 하도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 걸어가면서 하도에 집중되고 숙달이 돼가지고 그건 숙달의 힘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상태에 이제 오게 되면 이제 하도로 이제 타파 가능해지는 얘기하잖아. 그래 이제 하도 삼매에 들게 되고 하도가 타파되는데 그럼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숙달의 힘에서 몸과 마음의 경환이 생기면은 바로 일행삼매 또는 진여삼매에 들어가서 깨닫는다 이렇게 대성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도 이런 걸 파헤쳐가지고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뭐 가나선에는 단계가 없다. 천만의 말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왜 단계가 없어요? 단지 깨달아 들어가는 한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가 없다는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주 참고법만 속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 공부 또 봅시다. 묻는다. 미래라는 것은 비록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라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미래는 잠재해 있다고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생한다고 말한다. 답한다. 현재의 모습은 미래 속에 없다. 만일 없다면 어떻게 미래 생법이 생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이어 반대로 만일 있다면 미래라고 즉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이름하지 못하니 응당 현재라고 불러야 하리라. 그런데 현재가 또다시 생할 수는 없다.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미래 속에 있다가 없다거나 하는 양자 모두 생이 없기에 불생이다. 또 그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을 생이 능히 타자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설명해보자. 이제 반복했네요. 자, 142페이지. 만일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생시의 생이 능히 그 생한 바를 갖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또 다른 생이 있어서 그 생을 능히 생할 수 있겠느냐. 아이가 태어나면서 다른 애를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또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걸 생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앞에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가 태어나면서 다른 애를 태어나게 한다.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자, 산스크리트본 만일 이 생이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것을 생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시 어떤 생이 있어 그 생을 생하게 할 것인가. 다른 어떤 좀 생이 있어 다시 생할 것인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청국스님 말씀 만일 생할 때를 생하는 것이 능히 타자를 생한다고 하면 그 생은 어떤 다른 것이 다시 능히 생하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생할 때 생하는 것이 이 타자를 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타자를 생하게 하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다시 다른 생을 능히 생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차자는 생겼다 그러면은 생긴 차자는 또 다른 걸 또 생기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하다. 네, 그런 얘기. 타자를 생하게 한다.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 타자의 다른 것을 생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생은 또 다른 어떤 걸 다시 능히 생하게 하느냐 이런 거죠. 생긴 것이 다시 또 다르게 생기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생할 때에 다른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 생긴 그것도 또 다른 걸 또 생기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지. 내 얘기 그런 얘기. 그게 시차가 있다면 이미 그건 지금이 아닐 거고. 그럼요. 예. 동시에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동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연이라고 하는 동시적으로 서로 인과 연의 동시가 돼야만이 되거든요. 그게 마치 불과 연료와 같은 거예요. 불과 연료가 안 만나면 어떻습니까? 연료를 하지 않고 또 불은 없으니까 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무라 하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딱 접촉이 탁 되면은 불꽃이 탁 일어나면서 그때 나무를 연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애초 처음부터 연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 처음부터 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생길 때 생기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두 개가 되는 거죠. 좀 생기게 있는 중에 먹을 때 생기게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생기게 있는 중에 생기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 시험 또 다른 걸 또 생기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서로 뭔가 마찰이 해가지고 불이 생길 때 비로소 불이라고 그러고 불이 생길 때 비로소 연료라고 그때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생길 때 또 다른 걸 생긴다 하는 말은 안 맞지 않느냐. 이 앞에 내용들을 하자면 그런 얘기.